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뭘 하고 이런 행위가 보이죠. 우리가 집회를 했다 또는 뭐 제가 고발장을 접수하면 오승준이가 고발장을 갔네? 뭐 이런 행위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늘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이번 연휴 때도 일한다고 막 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들은 또 우리들이 하는 역할을 그들과 함께 조교를 맞춰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원호영 변호사님이 여기 오면서 제가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170만 명 5,170만 명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주권 행사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 채우기로 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만의 그릇에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야 오늘 여기 몇천 명이 모였어. 우리끼리 오늘 마음으로 다들 배웠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튜브 채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언론이 우리들 얘기를 실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악함에 앞장서실 분이 오셨습니다. 언론인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해고가 되실 때 아싸! 예, 그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가 좀 맡겨놔야겠습니다. 지금 선거 무효 소송 서류를 쓰러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지금 빨리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님이 다이어트를 좀 우리가 강제로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은 박주현 변호사는 그렇게 후려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판단을 조용히 하고 포기하도록 계속 노려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락시하게 4.15 총선에 있어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때 대검찰청 앞에서 성렬이 형 수사해라라고 소리쳤던 게 진짜 벌써 4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작성을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이번 4.10 총선마저도 저번 4.15 총선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조국이나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천 정치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192석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려면 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공무원 조직이 그럴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64%가 부정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선관위 포렌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10년간 있었던 모든 병력직 채용이 모두 불법이다,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 그러면은 그전 10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 10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0%가 범죄 집단이고 100%가 부정책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100%가 부정채용인 이런 집단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조폭 단체도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자 단체가 국가기관이고 공직기관이고 그런 자가 모든 권력의 창출인 선거관리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됩니까 여러분? 경찰 여러분들이 승진이나 조직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근원,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그 원천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회야 범죄자 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義務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 무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가 누구하고 범죄자 자체가 그런 선거 관리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헌법기관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냥 헌법기관 대체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3,000명입니다. 지금 이 100% 비리로 채용된 자들이 채용만 불법했겠습니까? 자기 정보, 지금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하다 보니까 잘못 투표된 용식 관리 담당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신문을 해보니까 해외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해외에 가 있는 게 적법이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사유에도 있지만 해외 부대나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신고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단 한 곳! 서울 서초 가부 제외한 전국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이나 강화훈과 문명세운 선거대안당을 투표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대표들과는 0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들이 채용, 이들이 조직, 그리고 이들이 계약한 신계약 업체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선거관리위원회 3,000명 중에 남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2,000명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도 연루가 되면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만 하면 이 선관위 해체하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보다 높은 게 원입니다. 두 개의 원이 있죠. 감사원과 국정원. 지난해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체계 관련 보안 기관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기관들의 보안 점검 평균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81.9점입니다.
정관이가 보안정권을 받기 전에 최하위 44.6점이었어요. 정관이는 몇 점입니까? 31.5점입니다. 이 정관이 국정원 보안점검을 담당했던 사람을 통해 들었던 제가 그런 얘기를 7번을 들었는데 7번이 다 틀리더라.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정관이의 현실입니다. 그게 있은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10개월, 작년 10월에 그런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이놈들이 제대로 보안 점검을 제대로 했을까요? 공무원이 그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사가 되면 그 관련 담당자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도 분이하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분들 다 어떻게 고발을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발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요. 뭐 누구랑 친하고 좌파 정권과 나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범죄자들과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이랑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북한이랑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출신의 근원이 어떠든 출신이 어떠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집권 진짜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토를 창조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는 전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가 부정선거로 해서 지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감사원과 국정원이 판을 다 깔아줬습니다. 이제 수사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해체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기관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다 구속시키면 되는 건데 일단 유착장만 구속시킵시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요즘에 2,000명에서 꽂혔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피를 끓는 심정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라. 아니 당장에 내 생명이, 내 재산이, 그리고 내 가족이 나쁜 대표들로 인해서 법으로 공권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생겼는데 적당히 하게 됐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침묵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피면 다 보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무효소송을 쓰다가 보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있구나.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50페이지가 넘어가고 지금 70페이지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서 읽었습니다. 부정선거 읽을 거라는 짐작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보고하기 전에 국민들을 공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 보고하기 전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저도 이상민 장관한테 문자 보냅니다. 이런 심각한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으니 살펴보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장님도 그 정도로 많은 정부 요인들이 부정선거의 진부나 전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감정 울려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을 임했거나 과학자거나 교수거나 변호사거나 많은 공실력 있는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부정선거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을 결정하는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적국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침묵하는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선관위를 당장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당장 수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살피기만 하십시오. 아직도 개헌이 납니다. 선관위를 살펴봤던 어떤 고위직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라 해서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엉망이다. 정말 대단이다. 이놈들은 끊임없이 파쇄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을 했지만 100% 범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조금만 수사하면 그냥 사들이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일당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고난생이 왜 대통령실로 부릅니까? 감옥으로 불러야죠. 구치소로 불러야죠. 경찰로 불러야죠. 왜 그랬냐? 김민석이 왜 31.3%를 맞췄냐? 그 근거를 살펴야죠. 그렇게 하면 당장에 이 선관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있는 이 범죄자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저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많은 국가권력 기관들에게 전달돼서 선관위 수사로 이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도 듣지 않고 즐겁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만 외쳐보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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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작은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박지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왜 형이랑 엮여가지고 저 박지원 변호사님 저 집행정지 소송은 홍조해야 돼. 이런 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선거 무효 소송 그 서류 쓴다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박지원 변호사한테 저희가 이제 아침하고 저녁 몇 개 통화를 좀 하는데요. 제가 언제는 제가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아이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당신 서두맨을 판검사도 있을 거 아니야.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무릎이 뭐라고. 그렇게 꿇어서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들을 이 방창으로 우리의 이 행동에 동참을 시킬 수 있다면 그 무릎 꿇는 게 뭐가 되냐고. 나는 무릎 꿇을 때가 없어 못 꿇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